자,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교점좌표를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 이제 그래프로 이제 이 문제의 식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아래로 블록 그래프와 직선이,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자, 아래로 블록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자, 이제 이렇게 보면 항상 위치 관계가 나오고, 이제 교점좌표라고 나옵니다. 교점좌표는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 되죠. 그래서 교점좌표, 방정식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저기서 fx, gx, gx가 아니라 fx죠.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먼저 알파, f알파. 그럼 f알파니까 요 점이 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베타, f알파. 자, 베타, f알파면, 자, 요 점이 알파, f알파이기 때문에, 자, 베타, f알파는 이거와 y좌표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표 있죠? 요 좌표가 베타, f알파가 되겠죠. 자, 또 하나는 베타, f베타니까 이제 요 점이 c가 되고 요 점이 베타, f베타가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 바로 방금 찾은 이 부분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이 부분.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관건인데요. 자, 먼저 두 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의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제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2, 알파 베타, k-1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텐데요. 자, 넓이는 8이라고 나오는데, 잘,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에, 자, 밑변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밑변이죠. 자, 요 밑변이라는 것은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파, F 알파에서 여기 있는 Y는, 그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좌표를 사용하면 알파, F 알파가 알파,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베타, F 알파도 마찬가지고 Y좌표 똑같고요. 베타, F 베타도 베타,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뺀 게 BC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베타 플러스 1에서, 그렇죠? 베타 플러스 1에서 알파 플러스 1을 뺀 게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보면 이것 또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6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답이 다 나왔네요. 그죠? 나머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적용하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4K는 얼마죠? 넘어가면 8. 4K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자, 뭘 구하고자 하냐면 F5 값을 구하고자 하네요. 자, 그럼 F5 값은 여기서 나오죠. F5는 25에서 5를 빼고 여기다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답은 18, 2번 문제.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겠죠.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다. 자, 이제 요거 적용하면 기억은 무조건 맞고요. 자, 니은 보면 b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B 같은 경우는 B는 Y절편이죠. Y절편. 자, Y절편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Y축과 만나는 점의 부호 결국엔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고요. 자, 디귿. 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문제의 대칭축을 보면은 자, 요거 fx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분의 2, 요 가운데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범위가 될 건지를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보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양수가 돼야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a와 a는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a와 0은 이 정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최소는 대칭축에서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칭축에서 최소가 된다. 완전 제곱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을 해보면 물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나왔으니까. 자, 이 같은 경우는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플러스 b. 그러니까 결국은 b 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8번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경우는 기억밖에 없는데 뭘 물어보려고 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9번 문제. 자, 먼저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K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항등식인데 항등식 조건은 나중에 사용하고 먼저 사용할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먼저 사용해야겠죠. 자, 판별식 써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보다 크다가 이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4K제곱이 없어지고, 뭐 2차식이 나오면은 2차 부등식이 될 텐데, 2차식이 하나가 없어지고요. 자, 남은 부분은 4K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2. 맞죠? 그 다음에 남은 부분만 볼까요? A제곱에 마이너스 2B,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을 사용할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든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모든 실수 K에 대하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항등식의 기본 개념이 마찬가지지만 이 K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0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얘를 엄밀히 말하면 1차 부등식의 영역이 들어갈 텐데 이번 시험 범위에 1차 부등식이 안 들어가는데 되게 의외죠. 자, 이제 얘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A에 2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돼서 B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A 플러스 B의 최대 조건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좀 어거지 느낌이 있는데요. 정수 조건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2로 고정이 되어 있고 B가 가장 컸을 때가 1이기 때문에 그죠? B가 가장 컸을 때가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3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차피 근과 계수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자, 복소수라는 것은 어차피 2차 방정식에서 탄생한 거고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태어난 복소수는 항상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Z와 Z바,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이라는 것은 방정식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을 Z, Z바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말과 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성립하죠? 또 하나? x의 세제곱은 1이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제곱 또한 z의 세제곱 또는 z바의 세제곱도 이런 똑같은 성질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Z와 Z바가 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성질들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전부 다 성립한다고 하고 이제 문제를 시작할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Z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편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Z분의 Z바로 바꿔도 무방하죠. 자, 두 번째는 Z바로 바꿔도 무방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분모에 Z를 한번 곱하고 분자에도 Z를 한번 곱한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Z 세제곱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게 이제 원래 출제 문제에도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게 돼 있는데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자, 분자 분모에 Z를 곱했으니 분모는 1이고 여기는 Z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Z분의 Z바가 되네요. 맞죠? 그리고 남은 Z바마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은 Z와 Z바 요거 나왔네요. 요거 1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걸 처리해 보면 원래의 문제에서 요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에서 Z분의 1이 Z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리해 보면 얘가 Z바의 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죠. 그래서 2Z바의 제곱이라고 하고 Z바가 두 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Z제곱 아니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 플러스 1이 0이다. 뭐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저거 적극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2로 묶어보면 이렇게 있고요. 그럼 Z제곱 있죠? Z제곱 아니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뭐 난이도가 워낙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문제, 변별력을 좀 가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쟁이도 있었던 문제고요. 자, 조건부터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순차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Q1X R1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Q1X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Q1X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x-1로 나누면 몫이 q2x 플러스 r2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을 때라고 돼 있죠. 반복됐을 때. 자, 그러면 반복했을 때 규칙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진행해보면 q2x는 x-1 q3x 플러스 r3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표현들을 이해를 하려면 직접 집어넣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q2x 있죠? 자, 하나씩 여기 있는 q2x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넣으면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될 건가? 자, q1x는 x-1이 분배 법칙이 됩니다. 제곱이 되죠. q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r3에도 x-1이 곱해지죠. 그 다음에 R2가 나오는 방식.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 가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써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무슨 얘기냐면 Q1X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Q1X까지 완벽하게 표현해서 PX의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1이 한 번 더 분배 법칙이 되죠. 자, 이렇게 X-1이 한 번 더 분배 법칙이 됩니다. 이렇게 X-1이 한 번 더 분배 법칙이 되고 끝에는 R1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규칙성을 찾는 식은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최종적인 규칙성을 찾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석해서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px를 x-1의 10승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면 px를 x-의 10승 같은 표현으로 한번 적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px가 저렇게 나왔는데 x-1의 10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저 px의 식을 확장해서 x-의 10승으로 나누는 꼴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x-의 10승은 뭐라고 써야 되죠? 이게 q10x라고 써야 됩니다. 맞죠? 3일 때 3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낮춰보면 x-1의 구승은 뭐라고 써야 되죠? 하나가 높죠. 그래서 이건 R10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가 2일 때 R3, 1승일 때 R2 하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를 더 써보면은 x-1 8승일 때는 R9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쭉 써서 맨 끝에는 뭐가 되죠? x-1에 R2 플러스 R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x-1에 10승을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RX라는 모양이 됩니다. 자, RX만 찾아내면 거의 뭐 게임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R0과 R2의 합과 같다. 뭔가 같은가? 자, 처음에 R0부터 구해볼까요? 그럼 이제 형광색 칠해진 부분에 0을 넣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R1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R9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R8이 되고요. 자, 이렇게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붙고 홀수 번째는 플러스가 붙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R2 플러스 R1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R2를 구하는데요. R2는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만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R2와 R0의 합. 자, 이걸 더하는 거. 자, 더하는 거면 짝수 번째가 없어지죠. 짝수 번째가 없어지고,
홀수 번째만 다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9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차수와 관련된 나머지 정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미지수를 세워서 접근할지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자, fx를 나머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자, 저 두 개 먼저 써보고 시작합니다. 이걸로 나누면 몫을 모르지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수. 자,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누면 이것 또한 몫이 모르지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 두 개를 사용하는 식이 언젠간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똑같은 fx인데요, 이번에는 x 4제곱. 그죠? x 4제곱.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저 요거 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근데 얘는 합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제곱과 제곱으로 나눴더니가 되겠죠. 나눴더니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무엇이더냐, 이제 이 소리입니다. 자, 4차식으로 나눴습니다. 4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3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그럼 3차 이하의 식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3차 이하의 식은 자, 요게 나머지 RX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제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사용할 건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모두 다 2차식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저렇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표현되는 꼴로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조건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관점과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이제 요 속에 들어갈 게 뻔하죠. 요 속에 들어갈 부분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 q3x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과 여기 q3x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이 있죠. 자, 요 나머지 부분은 3차 이하이기 때문에 3차 이하이긴 한데 어차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죠? 이 앞에 부분에서 나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2가 나온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식은 또 무슨 얘기인가?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다? 나머지가 맞죠? 거꾸로 했나요? 아, 거꾸로 했네요. 자, 위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문제가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3차식이 보겠습니다. 요 3차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냥 무시할게요. a, b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 b를 쓰지 않고 여기에 mx 플러스 n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두 번째 식으로는 어떻게 쓸까? 그러면은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최고차 F는 똑같겠죠. 최고차 F는 똑같고 여기에 플러스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나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나머지를 표현하는 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얘도 Rx, 얘도 R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차관점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3차 이하이기 때문에 mx 플러스 n, mx 플러스 p 이렇게 해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m은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rx를 두 개를 똑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rx와 두 번째 나오는 rx로 개수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rx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죠. 그럼 첫 번째 rx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rx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식을 동시에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모든 미지수를 다 구할 수 있어서 나머지 rx 또한 빨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개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 놔둘게요. 2차항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2차항의 개수는 여기서 2m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m이 있고, 플러스 n이 있네요. 여기 2차항의 개수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보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는 m이 있고, 지금 2차항의 개수 맞게 돼 있죠? 2차항의 개수가 n이 있고, 2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의 개수가 m이 있고, 그 다음에 2n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상수는 n-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차항은 제외할게요.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 2차항 보겠습니다. 자, 2차항은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m과 플러스 p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차항은 m,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p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p 플러스 2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부분은 개수를 비교해서 한 등식을 써야 되니까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면 이제 방정식을 충분히 풀 수 있죠. 미지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1차항의 개수에서 m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n은 마이너스 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식에서도 이제 n과 p의 관계식이 나오죠. 이제 저기서는 n은 넘겨보면 뭐가 되죠? n은 p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거 충분히 여기서도 np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아래를 더해주면 2n은 4, n은 2가 되겠네요. 자, 구하는 값을 먼저 표시를 해두고 n은 2가 되면 p는 n은 2가 되면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p가 마이너스 2가 되면
m도 구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요 식에서 요 두 개의 식이 똑같다고 하면 4m은 p-n이 됩니다. p-n이 -4니까 m 값 또한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식에서 전부 다 rx 값을 이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rx 값만 볼까요? rx 값에서 하나의 rx 값 봐서 -1 대입하는 거죠. 하나의 rx 값을 써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나오는 rx 값은 이걸 볼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m과 n이 나왔으니까 m이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r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은 얼마죠? 2를 대입하면 9.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새로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실생활에 응용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하게끔 이제 교육청에서 평가원에서 이제 교육 지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걸 반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 학교에서는 주로 도형 문제나 실생활 문제, 그다음에 글이 장황 문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는데 이번 동아고에서는 일단 그런 문제는 안 나왔고요. 13번이 그나마 실생활 문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읽어보면 자, 트랙 길이가 200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각각 출발을 하더라도 각각 출발을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트랙의 길이가 200m이기 때문에 200을 주기로 만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추월을 하든 아니면 역전을 하든 뒤에서 따라오든 200의 정수배, 200의 정수배가 두 개가 만나는 그 횟수다. 횟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린 거리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A가 달린 거리죠. 두 번째는 B가 달린 거리고요. 그러면 A가 달린 거리와 B가 달린 거리의 차이, 이 차이가 200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40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00이 되거나, 이제 이런 말일 겁니다. 이랬을 때 두 A, B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발상이고요. 자, 그러면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어떤 게 더 클지를 모르겠죠? 크다, 작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의 차이가, 자, 이제 요 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차이가 200 곱하기 정수배가 되는, 왜냐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차이로 말하면 음수가 안 되겠지만 200 곱하기 정수, 절대값을 붙였다면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200 곱하기 양의 정수, 아니 200 곱하기 그냥 P라고 할게요. 그럼 P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 A-P의 절대값, 요거 먼저 판단해야겠죠. A-P의 절대값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FT라고 할게요. 그래서 A-P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이제 A-P의 절대값은 어차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 0과 20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 접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접어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T축은 시간축이 되겠죠. 시간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축은 지워주고요.
0보다 크나 같은 부분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시간은 음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게 지금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출발한 후 50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50이 되겠죠. 끝나는 포인트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50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죠? 50 곱하기 30. 50을 집어넣죠. 15. 그러면은 50 곱하기 15. 얼마죠? 750입니다. 750. 여기에 750이라고 정확히 적어두고요. 여기는 50이 되겠습니다. 그림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러면 이 차이가 200 곱하기 P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 꼭지점도 알아야겠네요. 자, 꼭지점은 10을 넣었을 때겠죠. 10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럼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50이 되겠네요. 50. 자, 이제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요걸 만족하는 걸 찾아봅니다. 얘를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P 200 곱하기 P인데 0을 포함합니다. 자, 그럼 0을 포함하기 때문에 0에서 지금 한번 걸리죠. 출발하고 20초 만에 한번 만납니다. 한 번. 그 다음에 200 곱하기 P가 돼야 되니까 그림 좀 이상하지만 200에서 한번 만나죠. 그 다음에 또 400에서 한번 만날 거예요. 그죠? 이 그래프가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200에서 한번 만나고 400에서 한번 만나죠. 그리고 또 600에서 한번 만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나느냐죠. 그래서 20초일 때 한번 만나고 200일 때, 400일 때, 600일 때, 즉 200 곱하기 P일 때 이렇게 만난다고 할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논술형 1번 문제. 자, 의미만 파악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이 연립했을 때 근이 두 개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인데 우리가 이제 근의 개수의 조건을 잘 봐야겠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유리수 개수로 세팅이 돼 있죠. 그러면 무리수의 켤레근이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무리수의 켤레근은 유리수 개수 조건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개수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1-루트 1을 x에 직접 대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 무리수의 상등을 써야겠죠. 그러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 방식을 더 좋아할 겁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3-2루트 2가) 있고 이제 유리수라고 돼 있으니까 a-2라는 유리수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루트 a-2라는 무리수 부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따로따로 떼낼 수 있죠. a, b가 유리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유리수 부분이 생기고요. 자, 무리수 부분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그냥 a만 남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 된다.
그러면은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을 합쳐서 0이 되니까 각각이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A는 0이 되고 A가 0이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유리수, 무리수에 켤레근을 사용한다라고 진행을 하려면 이제 명확하게 왜 켤레근이 되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도 있겠죠. 이때는 지금 A-B가 3이 되고요. 만약에 서술형이기 때문에 켤레근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 때문에 성질에 의하여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가 두 근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멘트를 해야 켤레근의 성질을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성질을 사용한다면 두 근의 합 2이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서술을 해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다.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제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논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문제에서 요 식이 있죠? 복소수를 이제 실수화를 시켜보면 원래 이제 이 문제에 출제됐던 소스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가 3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계산해서 이제 z는 i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부분에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될 때 저런 규칙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z는 i라는 것을 먼저 구해주고 하나씩 대입해서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z는 이렇게 되죠. 2z제곱. 그러면 2z제곱의 부분을 바로 계산해 줄까요? 2z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z의 세제곱은 이제 서술형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n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z 플러스 2z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 규칙성을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나서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4개씩 끊어가지고 규칙성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겠죠. 이미 문제를 풀어놓고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이 6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플러스 6, z6승은 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3z 세제곱 마이너스 3z 세제곱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 마이너스 4z의 4제곱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z의 5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6z의 6승이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까지를 보면 실수 부분이 뭐가 되죠? 실수 부분이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제 윗부분도 좀 더 편하게 쓰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라고 쓰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i 부분은 2i에서 마이너스 3i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i다. 이렇게 이제 규칙성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9i는 이렇게 갔을 때 이 규칙성을 뭐 명시를 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규칙성이 만들어지는가를 놓고 볼 텐데, n이 2일 때는 이렇게 되죠. n이 6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n이 10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규칙성을 볼 때 얘를 4k-2라는 규칙성을 볼게요. k는 1일 때가 n이 2고 k는 2일 때가 n이 6일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 꼭 이렇게까지 안 써줘도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냐? k는 1일 때가 이렇게, k는 2일 때가 이렇게, k는 3일 때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되죠? 2k라고 써줘요. 그리고 i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가 더 적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가 이미 달려있죠, 지금.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i라고 적을 겁니다. 자, 검증을 해보면 k가 1일 때가 i죠. k가 2일 때가 마이너스 3i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봤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k라는 부분이 40이 되고 k라는 부분이 20이 되기 때문에 n이라는 부분은 78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지만 이걸 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논술형 3번 문제 이제 직각삼각형을 끼고 있는 입체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저 밑에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저기 밑에 있는 부분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저 직각삼각형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12가 되고 옆에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은 이제 이런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내접시키는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대요. 여기를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관건이겠죠. 이 넓이를 표현해야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나타낼 텐데 이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비율을 똑같이 사용하겠죠.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12-x가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높이 부분은 12-x에다가 왜냐면 이 두 개가 지금 길이 똑같죠.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이게? 12대 5니까 3을 약분하면 4대 5가 되겠죠. 4대 5. 그러니까 여기에 4분의 5를 곱한 게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12-x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부피를 구하면 부피를 구하려면 2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부피는 4분의 5x 12-x에다가 높이 20을 구하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 25 맞죠? x 12-x가 될 거고요. x의 범위라는 것은 밑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표현해 주고요. 자, 이제 2번 문제에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가지고 바로 부피의 최대값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우리 최대값은 여기서 빠져나오죠. 이 부분에서 최대값은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25와 36이 곱해진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36에다가 25로 곱한 900이 부피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형 4번 문제인데요. 저걸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가나에 들어갈 조건이 되겠죠. 자, 이제 보기차식의 표현은 가운데 완전 제곱의 모양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4x 제곱이 이렇게 빠질 텐데 이제 4x 제곱의 모양을 바로 완전 제곱 모양으로 고쳐주면 여기 2x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x 전체 제곱을 빼는 이제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합차의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가나에 들어갈 조건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뭐 하나는 x-1이고 뭐 하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순서에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는 x-1의 제곱 이렇게 따질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저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저 공식을 이제 그대로 사용해야겠죠. x가 뭐 13, 11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그대로 이걸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만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저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13의 제곱 2 곱하기 13 어이구 플러스 2 분모 그죠? 1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3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쪼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쪼개볼게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서술형을 쓰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죠. 자, 서술형은 항상 자기가 별도로 문제를 풀어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도 많이 시키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유사성, 어떤 패턴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 패턴을 여기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 패턴을 잘 찾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패턴이 여기와 여기서 먼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밑에 있는 부분. 13의 제곱인데, 이 13의 제곱의 이 부분을 13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3-2가 되죠. 근데 이 13-2라는 부분이 11이 되니까, 그죠? 여기에 11로 묶은 11 플러스 2가 되는 이 부분과 지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2가 여기 11이고요. 11 플러스 2가 여기 13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양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없어질 때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제 반복적인 유리식의 패턴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5의 제곱.
15로 묶으면 15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는 똑같죠? 자, 13의 제곱. 13을 묶으면 1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15는 여기에 존재하고 13은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패턴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이런 패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만 따졌을 때 요게 두 개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21의 제곱 2 곱하기 21 플러스 2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1 플러스 2가 되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485분. 이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10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논술형 5번 문제 볼게요. 자, 평범하게 처음부터 뭐 마구잡이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답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도 계산 과정만 틀리지 않으면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먼저 주목할 부분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왜 주목하냐면 E-Z와 E-Z의 바. 그러니까 원래의 복소수와 켤레의 복소수를 더해서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Z와 헷갈리니까 E-Z라는 부분을 만약에 M 플러스 NI로 놨다면 저 말은 무슨 말이죠?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1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을 1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E-Z가 뭐죠? E-Z라는 부분은 E-A BI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E-A 제곱과 B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가 부분. 그냥 뭐 수학적인 어떤 의미나 어떤 해석이 전혀 없죠. 그냥 계산입니다. 좀 실망스럽죠. 자, 그냥 대입해서 노가다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여기서 뭐가 생기죠? 왼쪽에서 EABI가 생길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그죠? 마이너스 EAB I가 생길 겁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남은 부분만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사라질 거 사라지고요. 이것도 사라지죠, 지금. 그리고 남은 부분을 보면은 A제곱이 뭐가 되죠? A제곱은 3B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남은 계산이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씩 연립해서 열심히 계산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문제 난이도 배치처럼 논술형 5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 문제를 손도 안 댔다가 그냥 12점 날리죠. 그냥 계산 문제인데 12점 날리죠. 연립만 하면 되죠. 이제 연립을 해주면 너무 억울한 시험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3을 곱해주면 심지어 완전 제곱까지 만들어지고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지금. 왜냐면 여기서 양의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편하게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그럼 b제곱은 4분의 3이고요. 게다가 또 양수라고 나왔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z를 구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과정을 쭉 해주고
물론 서술형처럼 적는 거는 뭐 순서를 지켜야겠죠. 따라서 복소수 z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고 적으면 되겠네요.